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립한밭대학교 지능미디어공학과 박인규입니다. 이 영상은 국립한밭대학교 교수학습센터의 지원을 받아 제작된 한밭대학교 공개 강의 프로그램 HOCW 강좌임을 말씀드립니다. HOCW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확률 변수 프로그래밍 파트 2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시 강의 개요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확률 변수 프로그래밍 파트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차시에서 7차시 3개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처음으로 이제 5차시 영상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5차시에서 7차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어떤 특정한 랜덤 샘플을 프로그래밍 상에서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우스 확률 분포를 이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모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기 때문에 가우스 확률 변수가 이제 어떤 건지 복습을 하고 가우스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는 방법 같은 것들을 한번 같이 공부해보고 파트 1 2차시에서 이제 4차시 영상과 마찬가지로 실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저랑 같이 실습을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차시에서 7차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차시랑 6차시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쭉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해드릴 거고 이제 7차시 영상에서 프로그래밍 실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여기 표시하고 있는 대로 프로그래밍 실습은 7차시에서 아마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5차시 영상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5차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우스 확률 변수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이제 파트 1 2차시에서 4차시 내용을 간단하게 빠르게 훑고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HOCW 강좌에서 그 확률과 관련된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뭔가 어떤 임의값, 어떤 특정 확률적인 특성을 가지는 랜덤 샘플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공부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2차시에서 4차시 영상에서는 온라인 개발 환경을 같이 공부를 했고, 그리고 또 컴퓨터 난수가 생성되는 원리를 공부를 했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어떤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을 만들어내는 방법의 그 이론적인 원리를 공부하고 실제로 우리가 같이 컴퓨터로 같이 실습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5차시 강좌에서는 근데 이제 특정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학을 전공을 하면은 그런 일을 많이 접할 텐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많이 접하는 경우가 여기에 이제 보이는 것 같이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그런 랜덤 샘플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부를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방법론을 배우기에 앞서서 가우스 확률 변수가 어떤 거고, 이제 어떤 원리가 숨어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론적으로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을 이번 5차시에서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확률 변수 또는 이제 정규 분포라고 하고요. 가우스 확률 변수, 정규 분포. 이제 영어로는 가우시안 랜덤 베리어블 또는 이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의 이제 치어,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제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가 되고, 이 가우스 확률 변수의 PDF 확률 밀도 함수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지금 보이시는 것과 같이 굉장히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처음에 접하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많이 보면은 좀 익숙해지기도 하고 좀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확률 변수의 평균을 구해보면요, 평균 기대값을 구해보면 어떤 뮤라고 하는 파라미터로 이제 정의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해보면 시그마 제곱으로 이제 정의할 수가 있는데, 이 뮤라고 하는 값이랑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값이 PDF 함수에 똑같이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CDF가 아니라 PDF죠. 이 PDF 함수를 보면은 여기 익스포넨셜 위에 지수 부분에 x-뮤의 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다음에 시그마 제곱이 앞에 분모에 곱해져 있고 지수 안에 또 이렇게 시그마 제곱이 곱해져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PDF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평균을 구해 보면은 PDF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도 평균을 구해 보면 간단하게 뮤로 정리가 되고, 분산을 구해 보면 시그마 제곱으로 정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 가우스 확률 분포 또는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는 이 PDF 함수를 우리가 실제로 그려 보면은 오른쪽 아래에 나와 있는 형태로 이제 이 모습을 띠게 되고요. 종 모양 그래프라고 보통 하죠. 이렇게 종 모양 형태로 이렇게 평균 근처에서는 이제 값이 큰 값을 가지고 양 평균을 중심으로 양 끝으로 갈수록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는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모습을 띠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각각의 파라미터들이 하는 역할이, 파라미터들이 이 어떤 특정 가우스 확률 분포의 모습에 미치는 영향이 좀 신기한데, 보게 되면은 우선 평균은 이 가우스 확률 분포의 어떤 중심축을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예를 들면 이 파란색 오른쪽 아래 이 예시 그래프에서 파란색 그래프는 뮤가 0이죠. 0이면은 중심축이 0이 되는 거고요. 그쵸? 0이 이렇게 되고 0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 되는 거고, 초록색을 비교를 해보면 초록색은 마이너스 2죠. 이 초록색 그래프는 마이너스 2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뮤는 PDF의 중심축이 된다. 좌우 대칭의 중심축이 되는 거고, 시그마 제곱은 이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 그 특정 확률 분포가 얼마만큼 더 넓게 퍼져 있느냐 아니면은 평균 주변에 많이 모여 있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시그마 제곱이 클수록 뭔가 이제 더 많이 퍼져 있고 이 종의 높이가 낮고, 시그마 제곱이 작을수록 중심에 많이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비교를 해보면 이 오른쪽 아래 그래프에서 뮤가 0, 시그마 제곱이 0.2인 경우는 시그마 제곱이 작죠. 그러니까 이 0 중심에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이 황금색, 잘 안 보일 수 있겠는데 약간 황금색 또는 갈색, 이거는 뮤는 똑같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은 5.0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금 살펴본 0.2보다는 굉장히 큰 값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굉장히 넓게 퍼져 있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확률 변수는 잘 살펴보시면은 이 PDF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 PDF의 어떤 모습을 결정짓는 요소가 지금 우리가 방금 논의한 이 뮤라고 하는 값,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값, 이 두 파라미터들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가우스 확률 변수의 뮤 값이랑 시그마 제곱 값을 알면은 가우스 확률 변수의 모든 특징을 다 알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러면은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양한 형태의 뮤값 또는 다양한 형태의 시그마 제곱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우스 확률 변수는 그 형태나 모습이 굉장히 많겠죠. 오른쪽 아래에 있는 그래프처럼 여기에 뭐 4개의 그래프가 보이는데 각각이 다 가우스 확률 변수인데 뮤랑 시그마 제곱이 다른 값이고 서로 뭐 이제 전체적으로는 뭔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모양이 다 같진 않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신경 써서 봐야 될 거는 뮤가 0이고 시그마 제곱이 1인 애를 우린 특별히 표준 정규 분포, 그래서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얘를 이제 왜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되냐면은 가우스 확률 변수가 공학 여러 분야에서 자주 등장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가우스 확률 변수가 자주 등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이 가우스 확률 변수의 어떤 CDF나 PDF를 잘 이용해서 확률을 계산하거나 어떤 다른 수치들을 계산할 일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은 앞서서 우리가 공부한 가우스 확률 변수의 PDF를 이용해서 뭔가 CDF를 계산한다라고 쳐보면은 예를 들어서 CDF를 계산해 본다라고 치면은
앞서서 공부한 PDF를 적분을 하면은 CDF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PDF가 굉장히 복잡하게 생겼었죠. 여기서 보면은 다음과 같이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네모치고 있는 형태가 PDF의 기본 형태가 되는데 얘를 적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적분이 안 됩니다. 아무리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와도 얘는 적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분을 품고 있는 형태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가수확률 변수가 뭔가 이제 공학적인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뭔가 확률을 계산할 일이 많기 때문에 이 CDF 누적 분포 함수의 값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적분 값이 정확히 계산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근사를 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럼 근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적분 값을 근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양한 가우스 확률 분포가 있으니까 특정한 뮤값, 평균값 또는 특정한 이제 분산값, 시그마 제곱값에 따라서 이 값을 이제 다 근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이제 어렵겠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굉장히 번거롭겠죠. 번거로운데 다행히도 어떤 가우스 확률 여기 아래 제가 이제 우리 강의 슬라이드에 표시해놨듯이 다양한 평균이나 분산 조건을 가지는 여러 형태의 가우스 확률 분포는 이제 표준 정규 분포 Z로 변환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확률 분포를 이제 먼저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CDF 값을 근사해서 계산해 놓는 거는 여러 연구자들이 많이 해놨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다양한 평균이나 분산 조건을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x에서 이제 변환하는 방법은 x라고 하는 가우스 확률 변수가 만약에 평균이 뮤이고 이제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가우스 확률 변수인데, 얘를 만약에 내가 어떤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우스 확률 변수 평균이 0이고 시그마 제곱이 1인 가우스 확률 변수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우고 다시 표시해 보겠습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x에다가 평균을 빼고 시그마 값으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바뀐 어떤 분포는 얘는 아까 우리가 이제 많이 논의한 대로 가수 확률 변수,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수 확률 변수가 되게 되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할 때 평균을 빼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게 아마 기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분모를 이제 시그마 제곱이 아닌 분산은 이제 시그마 제곱이죠. 분산이 아닌 시그마 값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 네, 요거를 조금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CDF가 갖는 의미는 뭐냐? 가수 확률 변수의 CDF가 갖는 의미는 이제 PDF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적분한 것의 의미가 되니까, 오른쪽 아래 그림에 있는 것처럼 어떤 특정 지점까지의 면적의 넓이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가우스 확률 변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대칭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부분이 여기가 x라고 하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치고 있는 요 1번 영역의 넓이랑 이 표준 정규 분포는 0을 중심으로 대칭이니까 뭐 마이너스 x라고 하고, 이쪽 부분의 넓이 2번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1번의 넓이랑 2번의 넓이랑 같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PDF 전체의 넓이는 전체 넓이는 1이 된다. 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확률 분포를 가지고서는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제를 제가 한번 준비해 봤고요. 여기서 이제 뭐 1번 한번 같이 풀어보죠. 1번을 같이 풀어보고 1번 푸는 형태로 가지고서는 2번은 좀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번을 같이 풀어볼 거고요. 1번을 이제 같이 풀어보게 되면은 1번은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Z의 누적 분포 함수 CDF 요 시그마 요 Z 파이 Z는 0하고 2.2 사이에서 다음과 같이 근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CDF 값을 적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근사하는데, 우선은 우리가 요 어떤 원리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근사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이제 예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요 CDF 값을 근사 값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0하고 2.2 사이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뭔가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모델링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걔가 가우스 확률 변수인 건 알았고, 근데 평균이 5이고 분산이 4인 가우스 확률 변수를 알았는데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x가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이건 이제 CDF의 정의이기 때문에 x 확률 변수의 CDF의 정의가 이렇게 되죠. x가 소문자 x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고, 그러면은 요 소문자 x 대신에 9를 넣으면은 우리가 값을 계산할 수가 있죠. 9를 넣으면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CDF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적분을 해야 되고, 적분을 근사해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 방법은 쉽지 않을 거고 항상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거고, 우린 여기서 이제 그럼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이 표준 정규 분포를 어떻게 이용할 수 없을까인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요 관계식 x가 9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관계식을 이 가수 확률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꿨을 때 이 어떤 부등식이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보면은 어떤 특정 가수 확률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꾸는 방법은 우선 이제 양변에 평균인 뮤 값을 빼주고요. 그러면은 x 마이너스 뮤인데 이 예제에서는 뮤가 5였죠. 5고 오른쪽에 있는 9에서도 똑같이 5를 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거 전체를 이제 시그마로 나눠줘야 됩니다. 문제의 조건을 사실 잘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예제에서는 이제 문제를 못 꼬아서 내진 않았는데, 만약에 문제를 꼬아서 내면은 시그마 값이 얼마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분산이 4라고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이 4인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시그마는 2가 되겠습니다. 양변에 이제 2로 나누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오른쪽은 9 빼기 5 전체를 2로 나누게 되면은 이제 얘는 2가 되는 거죠. 2.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왼쪽은 x-5 전체를 2로 나누게 되면 이거 자체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은 어떤 우리가 이제 관심이 있는 x 확률 변수가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9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이 z 확률 변수가 2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랑 같아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해야 되는 값은 이제 z 확률 변수가 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같게 됩니다. 갖게 되고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의 의미가 표준 정규 분포의 CDF 값에 2를 넣으면 되는 거고요. 그쵸? 2를 넣었을 때 근사값이 문제에서 이제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를 직접 계산하면 되겠죠. Z 대신에 소문자 Z 대신에 2의 값을 넣으면 됩니다. 그럼 0.1 곱하기 2 괄호 열고 4.4 마이너스 2 괄호 닫고 플러스 0.5예요. 그러면 얘를 계산해보면 0.2 곱하기 2.4 플러스 0.5가 됩니다. 그러면은 0.48 더하기 0.5니까 0.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0.98이 답이 되겠습니다. 98%의 확률로 x값이 9보다 작거나 같을 거다라는 이제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비슷한 방식으로 두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하면서 스스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이제 제가 계산 실수가 가끔 틀리기도 하는데 아마 얘도 다시 한번 혹시 여러분들 강의 잘 따라오면서 계산 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뭐 단순한 계산 실수일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일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공학적 모델링을 할 때 가수 확률 분포를 따르는 형태를 공학적으로 모델링하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여러 전공에서 접하게 될 텐데, 그럼 그렇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는 그 주어진 상황에서의 가수 확률 분포가 아니라 얘를 이제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을 해서 생각해야 되는 경우가 많을 거다 라는 거를 이제 이론적으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에서 어떻게 활용할 거냐를 따져보면은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샘플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겠죠. 이 랜덤한 샘플을 만들어내면은 그러니까 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샘플을 만들어낸다는 거는 평균이 0이고 분산 시그마 제곱값이 1인 가수 확률 변수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고, 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은 평균이 어떤 뮤 값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가수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는 건 거꾸로 만들어내는 건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5차시에서 7차시 동안 0하고 1 사이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수 확률 변수를 만들어내는 방법을 공부를 할 거다. 그리고 실습도 같이 해볼 거다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얘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파트 1, 2차시에서 4차시 때 공부한 방법을 활용을 해보면은 이제 우리가 3차시 때 이론적으로 공부를 했고 4차시 때 실습으로 직접 같이 해봤는데, 균등 분포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걸 이용을 하면은 똑같이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수 확률 변수 샘플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제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은 결국에는 0하고 1 사이에 균등 확률 변수, 그러니까 균등 분포를 따르는 어떤 랜덤 샘플들을 만들어내고, 여기서는 소문자 UK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얘를 만들어내고, 만약에 이 가수 확률 변수 CDF 함수의 역함수를 내가 잘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방금 만들어낸 UK 샘플을 넣게 되면은 어떤 값을 계산해 줄 거잖아요. 그 함수 값을 ZK라고 해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ZK라고 하는 샘플은 Z의 이제 분포, Z 분포가 뭐였었냐면은 표준 정규 분포,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였었죠.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는데, 여기서 어떤 문제점이 하나가 있냐면은 우선 CDF 함수가 굉장히 복잡하죠. 우선 이게 적분 자체가 안 되는데 얘의 역함수를 구한다? 이게 아마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의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이 역함수를 구하는 게 어렵고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균등분포의 보편성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람들이 CDF 함수를 근사한 함수를 거꾸로 역함수를 찾거나 이 역함수 자체를 근사한 함수들을 사실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어내면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랜덤 샘플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실습에서 한번 같이 연습해 볼 거고요. 근데 뭔가 이제 근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방법은 약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이번 이제 5차 시에서는 다른 방법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떤 추가적인 방법이 있냐면요, 박스 밀러라고 하는 요 박스하고 밀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방법인데, 두 확률 변수의 함수의 변환이라고 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정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교과를 들었으면은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인데, 이 HCW에서는 이 내용들 이론적인 원리를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 그냥 이렇게 변환하면 된다라는 것만
알아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샘플들을 이용해 가지고 변환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확률 분포를 따르는 샘플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법이 되게 간단한데 생각보다 U라고 하는 확률 변수, V라고 하는 확률 변수인데 각각이 다 그냥 표준 균등 확률 변수예요. 표준 균등 확률 변수가 뭐냐면은 0하고 1 사이에서 랜덤하게 뽑아낸 값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샘플을 소문자 UK, 소문자 VK라고 하면은 요 Z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를 좀 복잡해 보이지만 루트에 -2 로그의 U 곱하기 코사인 2파이 V 이렇게 변환을 하게 되면은 이 Z 확률 변수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우스 샘플을 만들어내고 싶으면은 방금 만들어낸 이제 UK랑 VK에 대해서 이 함수에 딱 넣어주면 되는 거죠. 넣어주게 되면은 이 ZK라고 하는 샘플을 얻어내게 될 텐데, 이 ZK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가우스 샘플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프로그래밍 실습 시간에 7차 시 때 같이 연습을 해볼 거고요. 비교를 해보면 역함수를 이용하는 것보다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샘플들이 잘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가우스 확률 변수에 대해서 좀 복습을 해봤고요. 그리고 가우스 확률 분포를 따르는 랜덤한 샘플들을 만들어내는 이론적인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이번 5차 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